법연, 함께라서 소중한 인연.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홍기 교무입니다. 원불교우 정산 송규 종사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연꽃이 되라 말씀하시면서 연꽃은 진흙 속에 뿌리 내렸으나 꽃은 오히려 아름답고 향기로운 것이 바로 새 세상 수도인들의 상징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바세계를 불국토로 만들어 가라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늘 경계 속에서도 공부심으로 은혜를 장만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염원하면서 오늘은 또 어떤 불보살들께서 오셨는지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이 오시니까 스튜디오가 굉장히 더 밝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시는 길 춥기도 하고 멀어졌을 텐데 대단히 환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강경교당에서 온 관타원 이유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정토회교당 이은혜입니다. 네, 오늘 법연에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한 분 한 분이 소중한데 두 분이 이렇게 법연으로 출연을 하셨습니다. 어떤 인연으로 법연이 되셨는지 우리 관타원님께서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저희는 아들들이 이어준 인연 법연이 되었습니다. 아들들이 이어준 법연이 되셨다고요? 네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은혜님 아들과 제 아들이 지평선 중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교도인 것을 알았고 네. 예, 그렇게 법연이 되었어요. 아하. 네. 그전에는 인연이 전혀 없으셨는데 없었는데 자녀들이 같은 동창으로 지평선 중학교에 가게 되고 그때 인연이 되어서 좋은 인연을 지금까지. 지평선 중학교 하면은 시청자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실 수도 있는데 지평선 중학교는 어떤 학교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지평선 중학교는 부모와 아이와 선생님들이 이렇게 삼위일체 돼서 그래서 그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동원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저희가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키우는 학교가 바로 지평선 학교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지평선 중학교는 원불교에서 운영하는 우리 대안학교이기도 하고 굉장히 경쟁률이 네. 올해도 뭐 3대1, 4대1 정도 되는 네, 거기 들어가면서 두 분이 만나게 됐고 대화를 하다 보니 마음도 통하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까지 네. 오게 되었습니다. 자, 함께라서 소중한 법연, 오늘은 강경교당의 관타원 이유관 교도님과 원불교 정토회교당의 이은혜 정토님 두 분을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어떤 사연과 이야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의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불교 큰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첫 인연은 어떻게 되었을까? 원불교와의 첫 인연. 우리 이은혜 정토님, 네. 원불교와 첫 인연 언제 되셨나요? 춘천으로 저희가 이제 일 때문에 남편이 춘천에 가서 일을 하게 됐어요. 네. 근데 거기서 살고 있는데 갑자기 저보고 교당을 가재요. 갑자기 네, 이제 갑자기 가보자, 교당을 교당을 가재요. 가보자. 그래서 네. 너무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쫓아가 봤어요. 네. 쫓아갔더니 그 언덕 위에 네. 까만 하얀색 건물이 있는데 아. 그 건물 안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네. 들어갔더니 마루가 삐걱삐걱삐걱삐걱하고 아. 벤질벤질한 마루긴 한데 삐걱삐걱하고 그렇죠. 네, 2층 밟으면. 올라가는 계단에는 이렇게 손잡이도 없는 거예요. 아. 그런 계단을 올라가요. 네. 그런 곳이 교당이라 그래서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이제 법회를 봤어요. 네. 법회를 보는데 그때 너무 깜짝 놀란 것이 네. 머리가 하얀 남자분이 피아노를 치시는 거예요. 아, 반주를 하시는 예.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저는 다른 거 다 기억이 안 나요. 그날 네. 설법 이런 거 기억 하나도 안 나는데 네네.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모습이. 아. 나도 저렇게 늙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참 묘하네요. 그 예. 교당이 이제 춘천 교당이신 춘천 거고. 교당이었어요. 춘천 교당이 언덕에 하얀 집이었었거든요. 예, 예. 그리고 정말 마루도 삐걱삐걱, 네. 반질반질하니 삐걱삐걱하고. 너무 추웠어요. 너무 추웠고 네. 또 겨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낡았기에 오히려 더 운치가 있었던 너무 멋졌죠. 너무 멋졌고 네. 게다가 피아노 반주를 해주시는 분이 머리 하얀 할아버지가. 반주는 훌륭하셨나요? 반주는 아름다웠다고 반주는 말씀드리죠. 아름다웠다. 네, 네. 아름다웠다. 그게 네. 정말 적절한 표현 같아요. 네. 근데 오히려 그 모습이 네. 마음에 쏙 들어와 버리셨군요. 네. 근데 왜 저를 데리고 가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이런 네네. 곳에 왜 날 네. 데리고 가냐 그랬더니 이제 본인이 지인의 소개로 원불교 교당을 나갔는데 네. 처음엔 자기도 너무 이상했대요. 네. 근데 3번만 나가보자 생각하고 1번, 2번, 3번째 딱 나가는 날 일상수양의 요법을 가지고 1, 2, 3조 가지고 설법을 해주셨대요, 교무님이. 아.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대요, 본인이. 아. 그래서 원불교에 계속 나가보자는 생각을 해서 가족과 함께 다 같이 하고 싶어서 저희를 데리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야, 그러면 네. 남편이 먼저 네. 내가 3번만 가본다 하고 네. 갔는데 일상 수행의 요법으로 설법을 하시는 가운데 네. 이런 법이 있나 하고 네. 정말 교리적 깜짝 충격을 놀란 거예요. 깜짝 놀라게 되고 이 좋은 걸 나만 할 수 없다. 우리 소중한 가족들도 함께 하자 해서 데리고 간 곳이 춘천교당이었고 오히려 낡고 삐그덕거리는 그 교당이었지만 마음에는 정겨움으로 와 닿으랬군요. 네, 네. 그렇게 춘천교당과 네. 첫 인연이 되셨네요. 네. 야, 그러니까 뭐 건물 좋게 지을 거 없네요. 그냥 정말 누군가 마음속에서는 정말 새 건물이 아니더라도 그 교당에 맞는 뭔가 그 마음을 울리는 그 포인트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우리 관타원님께서는 원불교 첫 인연 언제로 기억이 되시나요? 저는 알고 있지 못했는데 네. 저희 친정 어머니이신 옥타원님이 친구분이 원불교에 강경 옥녀봉에 가보면 강경도 강경에도 옥녀봉이 있습니까? 강경에도 옥녀봉이 영광 있습니다. 우리 성지에만 옥녀봉이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군요. 네. 아. 제가 다닐 때는 강경 옥녀봉에 원불교가 있었어요. 네. 거기에 가면 부처님 오신 날, 예, 등을 환하게 켜놓고 있으니 구경을 가자고 하시더래요. 아, 네. 그래서 그 친구분을 따라 등을 구경을 갔는데 네. 정말 아름다운 등이 산에서 이렇게 쫙 펼쳐져 있으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네. 거기에 취해서 엄마가 막 이렇게 계시는데 친구분이 아이들 생일 기도를 해주면 좋다. 그렇다고 하니 네. 여기에서 이제 아이들 생일 때 기도를 해주자 이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네. 아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가 있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저희들을 위한 기도를 생일 때마다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이제 그렇게 몇 해를 다니시다가 거기가 이제 원불교가 뭐 하는 곳인지는 모르고 계속 기도를 생일 기도 때마다 가셔서 이제 일심으로 기도를 하셨는데 네. 그 후에 이제 원불교가 궁금해지더래요. 그렇죠. 네네. 궁금한 마음이 생겨서 네. 여기가 뭐 하는 곳인가? 음. 이렇게 해서 저희들 가족을 다 입교를 시키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때 당시에 저희는 몰랐지만 네. 엄마가 그때 당시에 이제 입교를 딱 시켜놓은 것을 알았죠. 아. 나도 모르는 가운데 어머님의 기도 정성으로 인연이 되었다가 도대체 여기가 뭐 하는 곳인지 어느 날은 그 여름 학교를 네. 가라고 했다고도 하셨던데. 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네. 보통 교회나 천주교 이런 데서는 여름 성경학교 이런 걸 많이 네, 하잖아요. 네, 네, 네. 그러는데 친구들 따라서 저학년 때는 교회나 이렇게 성당에서 하는 여름 학교를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원불교에서 여름 학교를 한다고 하니 네. 동생이랑 한번 가봐라 어. 이렇게 엄마가 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원불교 좀 생소한데 낯설기는 하지만 한번 옥녀봉에 자주 어렸을 때 놀러 다니고 했던 기억이 있어서 동생을 데리고 이제 여름 학교를 다니기 시작을 했죠. 아. 근데 갔는데 같은 반에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네. 와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더 친하게 이제 친숙하게 그 친구와 놀이 삼아서 네. 여름 학교를 날 수가 있었어요. 아. 근데 지금은 주천교당에 교무님으로 계시는 김성길 교무님이 네. 그때는 강경교당의 청년이셨어요. 아, 그렇죠. 네, 청년이셔가지고 네. 저희를 지도를 하셨는데
학교종이 땡땡땡이라는 동요가 있잖아요. 학교종이 땡땡땡. 네, 네, 그 있죠. 동요에 네. 맞춰서 네. 영주를 외우게 하시는 거예요. 영주를요? 네, 그러니까 아하. 그렇게 쉽게 저희한테 귀에 쏙쏙 들어오게 그렇게 진행이 되었고 네. 또 그 노래를 저희가 그냥 놀이 삼아서 부르고 다녔던 것 같아요. 아니 네. 그 우리 주천교당 김선희 교무님은 네. 작년 교화 대상도 받으셨거든요. 네. 굉장히 교화를 잘하시는데 네. 그때부터 그런 어떻게 쉽게 접목시키는 네. 너무나 궁금하거든요. 학교종이 땡땡땡과 영주의 관계 네, 네. 짤막하게 어떻게 했는지 지금도 기억나시나요? 그럼요. 네, 저희- 좀 네, 네.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천지 연기 연기 아심정, 아심정 만사여의 아심통 천지 여와 동일체 아여 천지 동심정 이렇게 그러네요. 잊어버리지 않겠네. 아이들한테 네. 할 때 네. 우리 교무님들 좀 이거 배우셔야 됩니다. 지금 주천교당의 김성길 교무님께서 청년회 때 쓰셨던 네. 방법이랍니다. 그러는데 이제 네. 저는 이게 기억에 확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 아이들을 키울 때도 이 노래에 접목해서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쳤던 그런 아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그 여름 훈련 때 교당도 가서 뭐 공부도 하지만 뭐 연극 같은 거, 네, 뭐 네. 꽁트 같은 거 옛날에는 네. 막 했었었는데 네. 그런 발표회도 하신 거예요? 네, 저희가 그런 발표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연극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대종병 법문 말씀이셨는데 네. 육신의 병은 의사에게 가서 고치고 마음의 병은 교당에 와서 치료를 하라는 네. 법문 말씀이 대종경이 나중에 이제 저희가 크면서 법문을 이제 읽어보다 보니 법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셨더라고요. 그 내용으로 네. 여름학교 기간 내에 이제 선곡을 한 거네요. 그렇죠. 야 그리고 중학교 때는 또 잠자는 재미보다 새벽기도 다니는 재미.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어렸을 때 아빠를 따라서 옥녀봉에 새벽 운동을 다니기는 했었어요. 네네. 그러는데 새벽 기도라니요. 오빠가 고3 때 대학 입학 시험을 준비하고 있을 때 네. 엄마가 100일 기도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는데 엄마 혼자 보내는 게 집에서 교당까지 거리가 한 거의 2km 가까이 되는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새벽에 엄마 혼자 가신다는 게 좀 안쓰럽게 느껴졌었나 봐요. 제가 큰딸이거든요. 아하. 역시 큰딸이다 보니. 딸은 또 큰딸. 네, 큰딸. 네. 네,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그래서 엄마랑 같이 새벽에 기도를 다녔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어린이 법회를 저희가 어린이 법회 출신이잖아요. 어린이 법회 때도 많이 이제 느껴보기는 했겠지만 네. 새벽에 듣는 경종 소리는 정말 너무 맑고 너무 그 경쾌하다고 해야지 되나요? 네, 제가 그때 네. 당시에 느꼈던 것은 정말 그랬어요. 그래서 그 고요함에 취해서 그 고요함 속에 경종 소리에 취해서 제가 엄마랑 100일을 어떻게 감히 제가 엄마를 모시고 100일 다니면서 기도에. 100일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효심과 정성력이 그때 그냥 다 검증이 되셨네요. 그렇게 원불교와 만났고 어릴 적부터 원불교와 그 문화에 자연스럽게 네, 흡수가 되는 그런 삶을 시작하셨네요. 우리 은혜정토님께서는 이제 정토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교무님이 누구시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이야기를 아까 춘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춘천에 어떻게 남편은 가게 되었고 어떤 일 때문에 갔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또 그 남편이 이제 최근에 또 출가를 하셨잖아요. 그 이야기도 같이 좀 해주신다면 좋겠습니다. 네. 춘천에 저희가 가게 된 계기는 네. 저희는 이렇게 아이를 낳으면서 계속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꿈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대안학교를 찾아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대안학교 보내려고 서울에서 그 푸른숲 학교라는 발도르프 학교가 있어요. 네. 거기에 가서 입학 전 1년 동안 교육을 받아야 돼요, 거기는. 1년 동안. 네, 그래서 부모가 가서 1년 동안 봉사하면서 교육을 받아서 네. 통과가 되면 그 학교를 다닐 수 있어서 열심히 1년 동안 했는데 학교가 갑자기 두 개로 탁 나뉜 거예요. 서로 생각이 달라서. 아하. 그래서 저희 아이를 그래서 못 보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냥 있는데 그때 그 주변에 그
발도르프 교육 이념을 같이 실현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공동체,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서 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네.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살다가 선생님들을 만났는데 네. 춘천에 그런 공부하는 선생님들이 일반 학교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를 받아서 남편이 춘천으로 일을 간다고 해서 네. 저희가 쫓아오게 됐어요. 아, 잘 됐다. 네, 이쯤에 잘 됐다. 교육도 함께. 춘천에서 살아보고도 싶었는데 네. 남편이 무슨 일로 갔냐면 춘천이 그때는 토큰으로 버스를 탈 때였어요. 토큰이요. 네. 근데 이제 무선 인식 카드 있죠. 이렇게 네, 이게 띡 되면 버스 되면, 카드. 네네, 버스 카드. 그걸로 이제 어. 전체 춘천과 원주 교체를 한다고 해서 거기 발령받아서 간 거예요. 아, 그쪽으로 전공을 하셨나 보네요. 네, 무선 인식 카드 보안 이런 쪽으로 일을 했어요. 아, 원래 전공은 전산인데 전산인데 네, 일은 그쪽으로 그쪽으로 했어요. 그러면서 춘천 원주 쪽으로 가게 됐고 네. 그 일을 하면서 춘천으로 네, 가신 네, 게 그래서 저희가 쫓아갔죠. 그리고 좋은 학교가 또 있어서 네. 그 발도르프 교육을 하시는 선생님이 계신 곳으로 이렇게 소개받아서 음. 큰 아이는 교대부설 초등학교 갈 수 있었고 그래서 네. 둘째는 그런 선생님이 계신 학교로 해가지고 저희가 갔죠. 아, 그러면 이제 춘천교당과 첫 발을 인연을 맺게 되고 네. 계속 춘천에 계신 겁니까? 아니면 그 이후로 원불교 인연은 네. 어떻게 흘러가셨는지? 그러니까요. 인연이 되려고 그랬나 봐요. 네. 저희 큰 아이가 지평선 학교를 한번 딱 보더니 네. 가고 싶대요. 아, 초등학교 때? 네. 6학년 때 6학년 때. 네. 지평선 학교를 처음 들어봤어요. 저희도 그때. 네. 근데 이제 네. 학교 설명회를 한번 갔다 오더니 자기 거기 꼭 가고 싶대요. 음. 근데 그때는요 6대 1이었어요 경쟁률이. 6대 1이요. 네, 남자애들은 8대 1까지 갔어요. 아. 근데 가겠다고 해서 네. 될 줄 몰랐죠. 학부모 면접에 뭐 다 면접 다 보고 했는데 된 거예요. 근데 됐는데 너무 기쁜데 7시간 차를 타고 아이가 학교를 가야 돼요. 근데 2주에 한 번씩 나오는데 3월 이제 2월 말에 아이를 학교에다 딱 짐을 풀어놓고 올라오는데 휴게소에서 같은 학부모를 만나서 둘이 손잡고 울었어요. 그 엄마랑 지금도 친해요. 아. 예, 근데 둘이 막 울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울었는데 그 마음을 아는 거죠. 아이를 놓고 오는 마음. 3월 달에 첫 아이가 집에 왔어요. 3월 둘째 주에. 근데 금요일 날 하루 종일 와서 일요일 날 새벽같이 또 나가는 거예요.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3월 셋째 주에 짐을 쌌어요. 아, 짐을 가야겠구나. 네, 아이 옆으로 가야 되겠다. 짐을 싸서 그 만경에 그 지평선 학교가 옆에 만경이거든요. 네. 그 동네가 만경이라는 네. 곳인데 네. 그곳에 가서 월세집을 얻었어요. 제가. 아, 가까운 곳으로 가셨네요. 네, 바로 옆에 6분 거리. 아, 그래서 제가 관타원님을 만나려고 했나 봐요. 그게 또 다 이렇게. 네. 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쫓아가는 마음으로 네. 500만 원 들고 네. 월세집을 얻었어요. 네. 딸 하나 데리고요. 네. 그때 마침 남편이 또 중국 공장으로 나가서 일을 하고 있어서 아, 제가 결정하기는 쉬웠네요, 오히려. 춘천에 있을 필요가 없다. 네. 남편이 이사 가는지도 몰랐죠. 네. 그래서 이사 오자마자 이제 실제로 춘천교당은 저희가 한 1년 정도밖에 못 다녔어요. 네. 1년 다니고 이사를 와서 음, 김제교당을 찾아가죠, 처음에. 김제교당. 네. 그래서 3번 나갔는데 네. 3주 나가고 나서 이제 그 만경 시내를 이렇게 만경 시내라고 해야 되나요? 읍내를 이렇게 읍내죠, 산책, 읍내. 네, 읍내를 네. 네, 읍내를 읍내를 산책을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저녁에 네. 해가 이렇게 질 무렵에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아주 허름한 집에 네. 교무님이 법회를 보고 계신 거예요. 아, 평일인데요? 네, 네. 밤에. 네. 근데 그것도 밤이어서 좀 놀랐어요. 근데 네. 밤이어서 보였어요. 네, 네. 깜깜하니까 그 불이 켜져 있고 교무님이 법회를 보고 계셔서 창밖에서 이렇게 보다가 아 여기 교당이 있었네 하고 알았어요. 만경교당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 이제 다음 날 그 단을 못 들어갔어요. 그날은. 그리고 다음 날 가서 교무님 저 여기 교당 다녀도 돼요? 하고 여쭤봤죠. 아하. 그때 교무님이 누구신가요? 권타원 배심진 교무님이 그때 저를 탁 잡으시면서 아하. 어서 오라고 아, 너무 반갑게 얼마나 맞아주시- 반가우셨을까요? 네. 아, 네. 그렇게 해서 네. 춘천에 있다가 네. 자녀 교육 때문에 네. 지평선 중학교를 들어가면서 네, 만경교당을 만경으로. 다니게 되셨군요. 그리고 자녀가 입학하면서 두 분은 만남을 네. 갖게 되시고 네. 그러면 우리 간타원님께서는 이제
어릴 적부터 강경교당, 네. 강경교당을 쭉 다니셨나요? 좀 쉬시다가 어떤 계룡교당으로 가시게 된 인연이신지 네네. 그 과정을 좀 말씀을 해주시나요? 네. 결혼을 이제 하고 보니까 제가 결혼을 하고 보니까 시댁이 교회를 다니고 계시더라고요. 두 분 다 네. 아무튼 교회 인연이 네네. 깊으시네요. 그러신 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시댁에서 교회를 다니시다 보니까 잠깐 핑계 삼아 네. 제가 네. 잠자는 교도가 되었어요. 근데 이제 둘째를 낳고 얼마 안 됐는데 제가 교도인 것을 어떻게 아셨는지 계룡교당에 계셨던 안타원 안경덕 교무님께서 네. 전화가 오신 거예요. 아니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아, 전화가 온 게 집으로? 아니라 집으로 찾아오셔서 네.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그만 주무시고 교당에 나오셔서 주인 역할 하셔야죠. 그러시면서 환하게 온화하게 웃으시는데 네. 그 말씀을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하. 네, 교무님들이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거절할 수가 없어요. 아마 방송을 보신 네. 많은 교무님들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거절할 수가 네, 없답니다. 네, 잠자는 제가. 교도를 네. 깨우는 데는 잠자는 그게 교도를 깨우는데. 네, 그래서 그랬는데 그래도 제가 교당을 한 7년 가까이 쉬다 보니까 교당을 선뜻 나가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랬는데 주중이면 깨워도 안 일어나던 나던 아이들이 네. 주말만 되면은 저를 깨워서 교당에 가자고 아이들이 예, 오히려. 아이들이 오히려 아하.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아이들 손을 잡고 교당에 이제 나가기 시작하면서 계룡교당에 이제 안착을 하게 되었죠. 네. 근데 아이들은 이제 밑에 1층에서 계룡교당이 2층이 있거든요. 2층인데 1층은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고 2층은 이제 법당과 생활관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1층에서는 아이들이 따로 법회를 보고 어린이 네. 법회를 보고 네. 있고 2층에서는 이제 어른들 편하게 법회를 보시라고 아마 아이들 어린이 법회를 따로 보셨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친구들과 즐겁게 노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엄마를 깨워서라도 네. 법당에 나가야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나 봐요. 잠자는 교도로서 깨운 것은 우리 안경도 교무님이 깨워주셨고 네네. 일요일 날 자고 있는 엄마를 깨운 것은 자녀들을 깨워주셨고 네, 맞습니다. 주변의 인연들이 아주 좋은 인연이시네요. 네. 교당으로 향하게 하는. 자, 그러다가 이제 두 분이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집병선 중고등학교 이제 입학을 하게 되면서 만나게 되시는데 그 순간을 좀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느 분께서 좀 그 순간이 기억이 어떻게 되시는지. 처음에 제가 은혜님 가족이 그 교도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네네. 네, 왜냐하면 거기에 입학하신 분들이 이제 자녀들이 40명이 되었고 2월달에 오리엔테이션을 해요. 네. 이제 아이들을 보내기 전에 아까 은혜님 말했듯이 오리엔테이션을 1박을 하면서 그동안에 1박 2일 동안 지내면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어떤 경계가 있었는지 마음일기를 쓰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모든 네. 부모님들한테. 네. 근데 이제 학부모님들을 마지막 날 모아놓고 교장 선생님께서 마음일기를 발표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딱 둘을 짚어서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그분이 지금의 공교무님과 저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공교무님 가족도 도원인의 가족도 원불교를 다니고 있구나 생각을 짐작은 했었지만 네. 이제 드러내놓고 말은 그때 당시에는 못했죠. 네. 네. 그렇게 오리엔테이션에서 네. 마흔일기 발표, 교장 선생님의 어떤 큰 밑그림, 네. 그래도 원불교 교도를 시켜야 좀 일기다운 일기가 좀 나오니까. 네, 네. 아하. 그때 그러면 이제 일기 발표를 하시는 모습을 처음 보신 거네요. 그렇죠. 첫인상 기억나시나요? 저는 거기가 첫인상이 아니고요. 네. 저는 이제 5월 달에 우리 아이들이 지리산 종주를 가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은 학부모님들이 그 지리산에 다 아이들이 도착하는 곳에 모여서 1박 2일을 같이 하고 헤어지거든요. 참 프로그램이 좋네요. 너무 좋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학교를 다닌 것 같아요. 사실. 그러네요, 정말. 네, 네. 정성을 근데- 함께 드리는 네. 상황이네요. 근데 그때 전 남편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지리산에 가가지고 밑에서 이렇게 외롭게 앉아 있는데 언니가 딸과 같이 오셨더라고요. 네. 네, 딸과 같이 오셨는데
너무 친절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해요. 그러니까 저한테만 그런 건 아니에요, 솔직히. 모든 사람에게 친절한데 그때 커피를 타주시면서 막 웃으면서 얘기하시는 그게 저의 첫인상이에요. 그때 처음 뵀어요. 저는. 기억도 안, 간단히 기억도 안 나시죠? 기억이 안 납니다. 네, 기억도 안 나시지만. 나무 그 숙소 뒤 나무 의자에서 네. 앉아가지고 쭈르륵 앉아 있는데 언니가 커피를 다 타주시는 거예요. 네. 그 학부모님들한테. 어. 네, 그때 처음 뵀죠. 자상했던 언니로 기억이 네. 남네요. 근데 제가 그때부터 언니를 계속 찜하고 아. 계속 따라다녔나 봐요. 제가 아하. 사진을 찾아보니까 네. 우리 딸들하고 언니랑 저랑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아, 네. 그때부터. 네, 그때부터 제가. 마음속에 저런 분은 좀 가까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랬나 봐요. 너무 친절하시기도 하고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시니까 네. 나 좀 가까이 해야겠다. 네, 그 저 그때 마음이. 외로웠거든요. 남편은 중국에서 일하고 있지. 그러니까 학교 와서 이렇게 의지할 만한 언니를 네. 만나게 되셨습니다. 지평선 중학교에서 보니까 지리산 등반도 하고 또 다른 에피소드를 조금 더 소개를 해주신다면 뭐가 또 있었을까요? 체육대회 같은 것도 같이 부모님이 하시나요? 네, 그죠. 그럼 뭐 개주는 학생 뛰고 뭐 부모님 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개주는 너무 평범한 거고요. 너무 평범한 건가요? 개주는 네. 보통 학교에서 하는 거고요. 네네. 저희 같은 경우는 1박 2일로 지평선 한마음 축제를 해요. 1박 2일로요? 네네. 아하. 그래서 학부모님들 장기자랑도 해야 돼요. 부모님들 장기자랑. 네, 학부모님들 그 남자분들이 막 모여가지고 장기자랑 뭐 할까 막 이러면서 막 고민하고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시겠네요. 평상시에 네. 볼 수 없는 광경이시겠는데요. 본인들이 아마 30년 전에 했던 일을 학교 와서 하는 걸 거예요. 아마. 네. 그러니까 더 재밌죠. 아하. 네. 그거 하고 밤새도록 모여서 뭔가를 해요. 네, 부모님들이 뭔가를 네, 한 방에 모여서. 한 방에 모여서 뭔가를 네, 하겠네요. 네, 아마 밤새도록. 깊은 대화를 육아에 대한 깊은 대화가 아니었을까 하는 네, 생각이 그 재미로. 들어집니다. 네. 네. 이 방송을 보시는 이제 많은 분들께서 우리 간타원님 보시고 많이 어디서 뵀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 또 우리 기관지 원불교 신문이라든지 또 한우란 신문 또 원강을 통해서 지면을 통해서 많은 광고가 된 정말 백곳이 가득 있는 젓갈집 있잖아요. 뭐라고 상호명을 막 크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어떻게 시작을 하셨는지 젓갈 사업을 어떻게 시작을 하셨는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저희가 계룡에 살다가 네. 다른 사업을 이제 다른 걸로 사업을 좀 바꿔봐야지 되겠다가 할 찰나에 친정 아버지께서 이제 그때는 공업사를 하고 계셨거든요. 그 네. 자리에서 강경에서. 네네, 강경에서. 근데 이제 그 자리를 줄 테니 와서 젓갈 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때 네. 한참 저희가 시작할 때가 번창기였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개업하는 그 젓갈집들도 많았고 네. 그랬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강경으로 내려와서 막막하잖아요. 젓갈 계룡에서 살다가 강경으로 간다는 게 쉽지 네. 않잖아요. 그렇게도 이제 그 지역을 이동하는 것도 막막하지만 장사를 새로 시작한다는데 어떻게 소문을 내서 소비자들을 이렇게 상대로 뭐 이렇게 판매를 해야지 될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네. 강경교당에 계셨던 여타원 한연신 교무님께서 네. 저희한테 제의를 하시는 거예요. 네. 원불교 신문이나 원불교에 나오는 이제 원광이나 이런 데 광고를 처음 시작하니까 네. 광고를 통해서 너희 가게를 좀 교도님 가게를 좀 알리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원불교 신문에 저희가 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정말 오래전부터 인연이 된 것 같은 느낌이 있고 네. 저도 영무에서 근무할 때 가면 그렇게 친절하게 반갑게 맞이를 해주셔서 정말 따뜻해진다 마음까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주부들도 많으시고 또 이제 젓갈 또 좋아하시는 젓갈이네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 궁금한 게 좀 있었어요. 네, 종류가 많잖아요. 많죠. 많잖아요. 젓갈 종류가 몇 가지나
뭐 판매하는 걸로 한정해야겠네요. 왜냐면 네. 판매하지 않는 것까지 하면 뭐 너무나 많을 것 같으니까 네네. 몇 가지 종류를 판매를 하고 계시고 저희- 뭐가 가장 많이 판매되는지. 저희가 지금 젓갈 종류로 따지면 30가지 이상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제가 30여 가지. 30여 가지도 넘을 것 같아요. 한 40가지. 아, 40 이렇게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네.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는데 이제 가을철에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김장을 해놔야 1년 농사가 끝났다고 생각을 네,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새우젓이랑 액젓 종류 뭐 이런 것이 이제 주로 많이 나가고 네. 양념젓갈, 양념이 되어 있는 양념젓갈 같은 경우에는 1년 10달 이제 꾸준히 잘 나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아, 아니 반찬 걱정 안 하셔서 좋으시겠어요. 절대 안 그래요, 교무님. 날마다 그 젓갈을 보게 되면 네. 눈으로 젓갈을 먹고 있습니다. 아, 맞아요. 뭐 네. 빵집에서 매일 빵 먹을 것 같아도 또 막상 그 냄새로도 배가 부르는 것처럼. 네, 네. 네. 종교 쪽 우리 원불교뿐만 아니라 네, 네. 종교 시설에서 거래처가 많다고 그렇게 하시던데. 네. 이게 기도의 기운일까요? 왜 그럴까요? 글쎄요. 저희가 이제 그 광고를 통해서 본공회나 이런 데에서 물건을 많이 구입을 해주시고 하시잖아요. 네. 그러는데 여타원 한여심 교무님께서 저희 오픈했을 때 네. 품질이 좋아야지 된다. 품질이 최상이어야 가게가 오래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아, 그때 그 말씀해 주신 게 저희한테는 진짜 큰 도움이었던 것 같아요. 네. 원불교 본공회에서 판매하는 물건을 보시고 네. 교회나 뭐 성당 이런 데 이제 대형 마트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음, 원불교 물건은 믿고 사도 된다. 믿고 산다. 어. 네, 그 신뢰가 네, 최고의 뭐 품질을 갖다가 판매를 네. 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전화를 통해서 있죠. 네. 원불교에서 구입을 했는데 저희도 같이 구입을 할 수 있겠느냐. 네. 이렇게 하시면서 교회나 성당 같은 데에서도 많이 오시고 아, 네, 저희 농협 하나로마트 네. 네, 이런 데서도 문의가 오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네. 그렇게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에게 꿀팁으로 네네. 새우젓이 제일 많이 나간다고 하니까 저는 이제 다 새우로 보이지 어떤 게 새우젓 좋고 나쁘고 그 구분을 못 합니다만 네네. 좋은 새우젓, 뭐 맛있는 새우젓 이 고르는 뭔가 그 노하우와 꿀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글쎄요. 그냥 딱 눈으로 봐서는 국산인지 뭐 이렇게 수입산인지 네. 새우젓 같은 경우에는 구분이 잘 안 돼요. 네. 근데 딱 드셔보시면 딱 아는 그 맛이 있어요. 아, 네. 딱 드셔보시면 네. 일단 국산은 감칠맛이 돌아요. 감칠맛이. 네네. 숙성이 잘 된 그런 새우젓은 네. 감칠맛이 돌고 네. 수입산은 약간 뒷맛이 달다고 보시면 돼요. 아. 왜냐? 여기에서 왜냐? 네, 왜냐? 그러면 이제 중국산 소금을 쓰기 때문에 네. 소금 자체가 써요. 그 쓴맛을 감추기 위해서 조미료를 넣거든요. 아,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네. 모든 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그건 아니고, 아니겠지만. 네네네. 그렇지만 이제 숙성이 잘 되면 단맛이 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러는데 깔끔하면서 짜지만 깔끔하면서 네. 그 담백한 맛을 원하신다면 네. 네. 국산 새우젓으로 이제 사시는 네, 게 그렇겠죠. 중요하다고 네. 생각하십니다. 국산 중에서도 네. 강경에 있는 햇도 가득한 그것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면서 네. 자 우리 정토님 우리 은혜 정토님의 남편 교무님은 네. 어떤 교무님이시고 또 어떻게 되셨는지 그 출가 이야기도 좀 간략하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남편이 중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네, 저는 이제 만경교당을 열심히 다니고 있었죠. 네. 이제 건타원 배심진 교무님께서 저보고 왜 혼자 사니에요. 아, 네. 네, 그래서 저 남편이 중국에서 일하면 돈을 많이 주니까 중국에 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전산을 전공했으니까 네. 원불교 그 전산실이 있다. 네. 거기 가서 일하면 참 좋겠으니까 남편 들어오면 데리고 와라 그러시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남편이 진짜 2달에 한 번씩 왔었는데 네. 남편 데리고 갔어요, 제가. 네. 그래가지고 교무님 왔어요 하고 인사를 했더니 네. 근데 그 교무님이 되게 이렇게 강하시거든요. 좀 카리스마가 있으시죠? 네. 사람을 확 끄는 뭔가가 네, 있으셔요. 네. 그러니까 저희 남편도 고집이 여간이 아닌데 네. 교무님이 전산실 얘기를 딱 하니까 해보겠습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첫 만남에요. 네. 너무 이야, 신기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가서 이제 그 일반 직원으로 네. 출가를 하는 게 아니고 일반 네. 직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또 옆에서 도왔죠. 네. 아, 그럼 여지껏 열심히 남편이 일을 했으니까 이제는 돈도 조금 준다고 하니까 그럼 나도 이제는 애들 다 컸으니까 나도 일해서 돕겠다. 아, 그러면서 네. 이제 전산실을 출근을 하게 됐어요. 일반 직원으로. 아, 그렇게 우리 정보전산실과 인연이 되셨군요. 네. 그래서 이제 가자마자 네. 그 저한테도 알바를 시키더라고요. 그 정보전산실에서요? 아니 남편이요. 아, 남편이요? 네. 거기서 이제 마음 공부 사파를 그려야 되는데 마음 공부 사파를 전문가한테 맡기면 네. 돈을 많이 줘야 되니까 그렇죠. 제가 그 결혼 전에 그 편집 디자인도 하고 사파도 그리고 하는 일을 했었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좀 네가 좀 해주면 어떻겠냐. 아, 네, 그래가지고 네, 네. 저는 그때 집에 있었으니까 네, 네. 그리고 또 새로 직장을 가서 그런 걸 하는데 저도 도와야죠. 네, 네. 마음 그래가지고 함께 하고 싶잖아요. 그럼요. 제가 2달 동안 밤새 그렸어요. 네. 밤새 그려가지고 그걸 이제 드렸죠. 그러면서 거기서 마음 공부 이야기를 처음으로 제가 공부를 했어요. 아. 그 대본이 오덕진 교무님이 네. 그 가족들이 마음 공부하는 이야기를 쓴 거예요. 아. 근데 이제 동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유튜브 같은 데서 이제 쓰시려고 그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10년 전이에요, 그게. 와. 그래서 저도 그때 공부가 됐어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직원으로 들어갔고 네네. 출가를 하셨단 말이에요. 출가. 그러면 그 마음이 근무를 하면서 네. 출가 마음까지 나신 건가요? 그죠. 이제 총부는 네. 일할 때 이제 수요 공동 작업도 있고요. 네. 또 김장도 하고요. 김장도 같이. 네, 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사무실 안에서 같이 일하는 분들이 다 교무님들이시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교무님들이 사는 모습을 본 거예요. 아. 근데 본인이 살았던 예전의 그 사람들과 너무 음. 다르다는 걸 느끼고 이 사람들과 같이 살면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같이 하면 이곳이 낙원이 아닐까? 아.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예, 그래서 이제 옆에서 이제 사람들이 출가하는 게 어때요? 막 이렇게 말을 하면 네. 이제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못 들은 척 하다가 나중에는 출가하셔야 될 텐데 여기 계속 계시려면 출가하셔야 될 텐데 막 계속 선생님 압박이. 네, 계속 나이도 그러고. 막 이제 네, 올라가고. 네. 나이가 이제는 빨리 하셔야 되는데 막 그러니까 네. 이제 아 그런가?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출가 서원을 했죠. 아. 그래서 네. 정보전산실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네, 하시다가 네, 출가를 네. 하셨군요. 네, 네. 근데 지금 알기로 우리 네. 은혜정토님께서도 네. 정보전산실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다는데 네. 우리 교단은 정보전산실은 정말 우리 교단의 심장 아니겠습니까? 네. 모두가 잠들어 있을 때도 깨어 있는 네. 그곳, 아, 그곳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그렇구나. 어떻게 근무하게 되셨는지 또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면. 네. 저 이렇게 만경 살다가 네. 이제 3년 살다가 이제 익산으로 남편 따라서 또 이사를 왔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직업을 구해야 되는데 그때 마침 원불교 신문사가 디자이너를 구한다고 하셔가지고 네. 원불교 신문사에서 일을 광고나 뭐 이렇게 편집 디자인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네. 언니네 그 네, 젓갈집도 네. 광고도 네. 만들었죠. 아, 제가 그랬군요. 네, 얼마나 네. 기뻤는지 몰라요. 네, 그때. 네, 네. 근데 그렇게 일을 6년 반 했는데 네. 남편이 이제 아팠어요. 아. 그래서 이제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남편을 간호하고 있는데 그 총부 정보전산실의 실장님 지금 실장님으로 계시는 보산 김종철 종철 교무님이 교무님, 네. 딱 오셔가지고 남편을 이렇게 병문안 오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딱 하시는 말씀이 이제 전산실에 오셔서 남편분을 도와서 교단을 위해 일해보시는 게 어떠시겠습니까? 딱 이러는 거예요. 네. 근데 교단을 위해 일해보라는 그 말씀이 또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제가. 또 평상시 공동체 막 꿈꿨는데 이거다. 그리고 그 신문사는 총부 밖에 있거든요. 네네네. 그렇죠. 근데 전산실은 총부 안에 있잖아요. 거리상으로는 굉장히 가깝습니다만 위치상으로는 총부 정문 안과 밖에 있죠. 네네. 그래서 거기서 꼭 살아보고 싶었어요. 아, 남편한테도 들은 말도 있고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바로 2년 전에 전산실로 옮겼습니다. 아, 그래서 현재 네. 정보전산실에서 네. 근무를 또 하고 계시는군요. 네, 네. 교단을 위해서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간타님. 한 번은 우리 정토님 댁에 저녁 식사 초대를 받고 가정에 갔다가 상당히 황당한 일을 겪으셨다고. 네. 어떤 일을 겪으셨는지 좀 그날의 상황을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이제 그때 이제 총무를 둘이 맡고 있었으니까 네. 상의할 일도 많았어요. 지평선 중학교 네. 학교 총무. 네, 학교 총무. 네네. 학교 총무를 각 반의 총무를 맡고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둘이 이제 상의할 것도 있었겠지만 무슨 일로 저한테 저녁 초대를 했는지 기억은 잘 나지 않아요. 네. 그런데 강경에서 만경까지 1시간이 넘는 시간을 달려서 달려서. 예, 갔죠. 가게 네. 문을 닫고 갔어요. 아, 네, 네. 네, 갔는데 7시가 넘어가는데 저희한테 저녁을 차려주고 어딜 다녀오겠다는 거예요. 저녁에. 아하. 그러는데 공교무님하고 저희 부부하고 남겨놓고 네. 문을 나가면서 언니 저 만경교당에 피아노 반주 좀 하고 올 테니까 저녁 드시고 계세요. 아하. 이렇게 하면서 나가는데 네. 이거 뭐지? 왜 손님을 초대해놓고 저렇게 나갈 수가 있지?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렇겠네요. 네네네. 누가 당해도 저라면 그걸 문 닫고 왔는데 지금. 네네 문 네. 닫고 여기까지 왔는데 달려왔는데 네. 그런 상황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는데 문을 열고 싹 나가면서 하는 말이 마음의 자유를 누리고 계세요? 그러더니 나가는 거예요. 네. 그 모습에서 제가 그동안에 얼마나 바쁘게 쫓기면서 살아왔는지 딱 뭔가가 머리를 딱 맞은 것처럼 정말 그 순간 딱 깨쳤어요. 네, 저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나갈 수 있는 마음, 여유로운 마음, 내가 그걸 잃고 살았었구나. 우리 은혜님이 봤을 때 네. 얼마나 내가 이렇게 쫓기고 살았으면 그러게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세상에 그날이 수요일이었나 보네. 법회가 있는. 꼭 수요일 날 어떻게 해가지고 문까지 닫고 갔는데 피아노 평일에. 반주한다고. 그리고 또 그 피아노 실력도 뭐 어릴 적에 잠시 배운 거였을 텐데 만경교당에서는 거의 지금 피아니스트로 지금. 근데 그리고 또 원불교와 인연된 것도 춘천교당에서 백발 하얀 남자 교도님의 그 피아노 반주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해야겠다 그 고마움 뭐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그런데 오히려 그 나가면서 네. 언니에게 마음의 자유를 누리고 막 이렇게 누리고 계세요. 이야, 좀 해명 좀 해주시죠. 뭔가 좀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문까지 닫고 왔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근데 진짜 죄송한 말씀인데요. 네. 저는 그때 기억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언니가 너무 편해서 네. 그냥 우리 언니한테 하듯이 언니 그냥 저희 남편이랑 도원이 아빠죠 그때는 네. 도원이 아빠랑 놀고 있어요. 아마 그러면서 갔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진짜 저는 제가 말씀드렸죠. 언니 첫인상이 너무 이쁘고 환하고 배려심 많은 그런 아줌마를 만났기 때문에 너무 네. 좋은 거예요. 제가 거기 만경에 와서는 친구가 없잖아요. 근데 언니가 그렇게 자주 오셔서 저희랑 놀아주셨어요. 네. 그때 제가 제일 막 힘들 때인데 그러니까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언니 빨리 가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법회 1시간이면 되니까 좀만 기다려라. 잠깐 기다리면 나랑 놀 수 있는데. 그러니까. 네. 그래서 언니 잠깐 있어요. 갔다 올게요. 그러고 전 갔다 온 거죠. 그러고 나서 아마 12시 넘을 때까지 제가 붙잡고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럼 법회 보고 오셔도 몇 시간은 함께 계셨군요. 그럼요. 네. 9시 전에 오니까. 아하. 네. 그래,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바삐 뛸 때가 있거든요. 뛰는지도 네. 모르고 뛸 때가 있는데 오히려 그 순간에 잠시 멈추라는 그 어떤 네, 메시지보다도 강한 메시지를 가까운 동생에게 네. 받으신 거예요. 네네. 그리고 나 자신을 살펴보게 되고 내가 왜 이렇게 바쁘지 하는 것을 깨닫게 됐네요. 그런 시간들이 이어져서 이렇게 법연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저희가 이제 충북을 생각해 보면 많은 민원 전화를 네, 네. 하게 되는데 네. 이제 교화 훈련부로도 전화를 하기도 하지만 네. 또 전산상으로 또 익숙하지 못한 많은 이제 네. 교무님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총부하면 정보전산실로 많은 네. 민원 전화가 있거든요. 네, 네. 충북에서 근무하시다 보면 많은 에피소드나 사연들 네.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네.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으신가요?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네. 제가 처음에 전산실에 가서 일을 하는데요. 네. 청소 당번이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설거지 당번이 있어가지고 돌아가면서 설거지를 하는데 네. 제가 청소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네. 전원 코드를 다 뺀 거예요. 아하. 전기 절약해야 되잖아요. 절약해야죠. 네, 그래서 전기 코드를 다 빼고 퇴근을 했죠. 아하. 다음날 난리가 난 거예요. 냉장고에 있는 아이스크림이 다 녹아 있는 거예요. 아하.
얼마나 제가 창피하고 처음 가서 네. 사고를 쳤으니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네. 근데 교무님들이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이럴 수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더 미안한 게 그 아이스크림을 다시 얼려서 드시더라고요. 우리 교무님도 웬만한 건 안 버리시거든요. 네, 너무 뭐 땅에 떨어져 흙 묻지 않은 이상 네. 제가 아는 교무님도 네. 흙만 묻어 털어내서 드시지 네. 그거 버리지 않습니다. 그니까요. 제가 그거 아이스크림 다 없어질 때까지 얼마나 미안했나 몰라요, 진짜. 아하. 그 열심히 하는 마음을 알아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민원 오시는 분들이 네. 대부분 그러세요.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네. 컴퓨터가 안 돼요. 안 돼. 뭐가 막 뭐가 안 돼. 뻑뻑거리고 네. 그다음에 내가 분명히 클릭을 했어. 했어. 근데 안 들어가. 안 돼. 안 들어가. 막 화가 나시는 거예요. 네, 화가 네. 여기까지만 올라와가지고 그때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때 막 이렇게 올랐을 때 전화를 하세요. 네. 그러니까 말이 세게 나가시잖아요. 세죠. 불이 막 이렇게 불 기운이 전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전산실에서 전화 받으시는 분들은 네. 갑자기 우악 하고 말하시는 전화를 또 받으시면 얼마나 또 깜짝 놀라시겠네요. 깜짝 놀라시겠어요. 네. 그래서 막 쩔쩔매면서 얘기를 하시거나 네. 아니면은 너무 답답하면 또 음. 같이 소리가 올라갈 수도 있죠. 네, 그러겠네요. 네, 근데 그럴 때 이쪽 분도 열심히 일하느라 지금 소리를 내시는 거고 여기 전화 받으시는 분들도 열심히 일하느라 그러는 건데 그 열심히 일하는 마음만 알아주시면 진짜 나중에는 다 그 눈 녹듯이 마음이 녹더라고요. 네. 맞아요. 알고 보면 조금만 네. 이해하면 별거 아닌데 네. 저도 이렇게 컴퓨터 쪽으로 잘 몰라가지고 네, 어느 네. 순간 막 안 되는 거예요. 알고 네. 보니까 전원을 안 꽂고 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많아요. 그런 정말 경우.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조금만 더 네. 조금만 더 안정하고 진정하고 서로를 네, 네. 네, 배려하는 마음을 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간타님 얼마 전에 보포를 받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남편과 함께 동반으로 보포를 받으셨는데요. 우리 강익교당의 큰 경사이기도 하고 또 오랜 시간 공부한 어떤 결과이기 때문에 소감도 남다르실 것 같으신데 그날 소감과 또 어떤 관자이신지 네네. 네, 보포도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희가 그 관자를 쓰게 된 것은 이제 그 너그러울 관자를 쓰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날 오셔서 설법하시는 교무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부부가 이렇게 한날 한시에 법보를 받는 일은 정말 드문 일이다. 네. 너희들은 정말 그 무슨 인연으로 이렇게 법보를 이렇게 같이 부부가 받는 건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네. 앞으로 이제 남은 생은 같이 이렇게 공부하면서 열심히 살아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러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법호를 받는 데까지는 그런 자격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관사님이 제가 교당 일을 한다고 하면 네. 계룡에 살 때부터 지금 강경에 와서도 그렇지만 계룡에 살 때부터 교당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 하면 어서 가서 교당 일을 보라고 이렇게 외조를 해주는 그런 네. 그런 분이세요. 네, 그래서 강경 교당에서 이제 무슨 교화나 어디 이제 상을 당해서 이제 가야지 되는 상황이 되면 교무님을 네. 모시고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제 미리 세차를 해놓는 거예요. 미리 세차를 해놓고 혹여나 네. 젓갈집 차이기 때문에 젓갈 냄새가 날까봐 교무님들이 모시고 다녀야지 되는데 그럴까봐 세차를 해놓으면서 모시고 다녀오라고 이렇게 이제 가게가 바쁜 와중에도 교당 일이 있다 하면 네. 먼저 나서서 이렇게 갔다 오라고 하는 아유, 예, 그런 관사님이시네요. 네네 관사님. 아, 우리 관사님 외조가 네, 엄청나시군요. 네. 네. 더 마음속에 더 열심히 해야겠다, 보온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더 네. 드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너그러울 관, 네. 참 적절하신 것 같아요. 잘 어울리시는 정말 너그러움이 묻어나시는 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종토님 아드님이 출가를 했습니까? 네. 결혼 후 출가가 아닙니다. 지금 정무지신을 서원한 겁니다. 그죠.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네, 이름과 함께 자랑스러운 아들 자랑 좀 해주십시오. 네, 저희 아드님은 네. 예비 교무님 성함이 공민재 예비 교무님이십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진짜 존댓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네, 아드님한테, 네, 네. 아들한테. 네. 근데 이제 저는 솔직히 한 게 없고요.
이제 지평선 중학교를 보냈는데 네. 거기 교장 선생님으로 민타원 정상현 교무님이 계셨어요. 네. 근데 이제 아들을 키워주셨죠. 음. 중학교 때 1년 반, 고등학교 때 1년 반 학생회장을 하게 됐어요. 네. 희한하게 그 학년에서 반년씩을 더 하게 된 거예요. 아, 네. 그러면서 이제 교장 선생님과 이렇게 같이 할 시간이 많았었나 봐요. 네. 교장 선생님께서 민재와 계속 이렇게 대화를 하시다가 고등학교 2학년 12월 명절 대제 때 네. 교장 선생님이 절 찾아오셨더라고요. 총보로. 민재 엄마, 네. 지금 민재가 출가를 한다고 하니까 네. 우리가 한번 열심히 키워보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네, 그래서 출가 서원을 하게 되고 네. 그 이후에 이제 모스크바 교당으로 간사를 갔어요. 아, 간사 근무도 했어요? 네, 간사. 모스크바당 교당에서. 네, 그죠. 2년 동안 했는데 그때 또 훈산 전도연 교무님이 계셔가지고. 아, 지금 원광대학교 대학원대학교 총장님 네, 맞아요. 계시는. 그 간사 끝나고 나올 때도 같이 또 익산으로 오게 돼가지고 아직까지도 자주 만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시구나. 네. 근데 모스크바 교당을 가서 다행히 2년을 마칠 수 있었어요. 아, 네, 1년이 됐을 때 네. 오고 싶었대요, 한국에. 근데 차비가 없어서 못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오고 싶다고 오는 거리도 아니고 네. 비행기 뭐 그래서 제가 수용으로. 돈을 안 줬어요. 잘하셨어요. 네. 간사 때 제일 힘들거든요. 그 고비만 넘기면 되는데 그죠? 잘하셨습니다. 잘한 거죠. 잘한 거죠. 네, 그래서 돈을 안 줘서 그런지 갈 데가 없어서 네. 너무 슬프면 교당 그 안에서 방 안에서 이렇게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나중에 그 눈물이 큰 성자가 되는데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이 네. 들어지고요. 지금은 그러면 학부 과정인가요? 지금 네, 지금 서원관에서 4학년이고요. 이제 4학년. 네, 곧 졸업해요. 아, 그럼 이제 대학원. 그 대학원 입학해놓고 군대를 아직 안 갔다 와서. 아, 군대를 아직 네, 안 갔다 군대를 왔군요. 가요. 군대를 네. 곧 가게 될 거고 군대까지 가서 군중활동도 잘하다 왔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자, 두 분 강경교당의 자랑, 또 우리 정투의 교당의 자랑, 이 말씀까지 듣고 일부를 마치려 합니다. 자, 우리 강경교당의 자랑이나 뭐 사건이나 이야기거리나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좀 해주신다면요. 네. 몇 해 전에 네. 강경교당에는 이제 원로 교도님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시골이다 보니까. 네. 그러는데 2층 법당에서 계단을 내려가시던 교도님 한 분이 넘어지신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막 119 차도 부르고 막 그런 상황이 막 생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교무님이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불편하게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아니라 엘리베이터를 하나 만들어야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네. 그래서 엘리베이터 설치하는데 금액이랑 비용 많이 들어가던데.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네, 그러는데 그렇게 마음을 딱 먹고 있는데 우리 교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십시일반 이렇게 헌금을 내시고 네. 그렇게 하시면서 정말 저력이 있는 교당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근데 이제 교도님들이야 당연히 얼마씩 이렇게 뭐 이사하시고 하실 수는 있지만 자녀들이 하는 걸 보고 교당에 나오지도 않는 자녀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강경교당은 우리는 해낼 수 있다. 뭔가는 하나 일만 만들어 놓으면 네. 어떻게든 우리는 한다. 이런 저력이 있다. 마음가짐으로 네네 그렇게 이제 해서 엘리베이터를 만들었어요. 엘리베이터를 만들고 그 동안에 이제 강경교당을 지나가신 교무님들 역대 교무님들을 초청을 해서 부패를 받거든요. 네. 너무 자랑스럽더라고요. 네. 아니 요즘 교당은요 2가지 교당으로 분류가 된답니다. 네. 엘리베이터가 있는 교당과 엘리베이터가 없는 교당. 우리 강경교당은 네. 엘리베이터가 있는 교당. 네. 저력 있는 네. 교당. 네. 합심을 잘하기도 또 우리 강경교당은 또 역사와 전통의 교당이시니까요. 네, 네. 우리 정토의 교당은 엘리베이터가 있는 교당이신가요?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네, 자랑 좀 해주시죠. 네, 네. 저희 교당도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제가 처음에 익산에 왔을 때 강경교당을 나갔어요. 그런데 우리 그 정토회관 회장님께서 네.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네. 강경교당 다니는 것도 좋지만 네. 정토회관에 와서 10년만 공부하고 가라.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토회교당을 그때부터 다니고 있는데 네.
다들 정토님들한테 그런 질문을 하신대요. 네. 다음에 태어나면 전무 출신을 할 거냐? 네. 오히려 전무 출신이 낫지 않습니까? 이런 그렇죠, 질문을 그렇죠. 한다고 네, 네,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어떤 정토님들은 아이고 내가 출가를 차라리 하지. 차라리 하지. 너무 정토는 너무 힘드시니까. 힘들다. 그건 그러신대요. 맞아요. 네. 근데 저는 다시 태어나도 정토가 되고 싶어요. 아, 그러세요. 네, 우리 정토님들이 얼마나 재밌냐면 진짜 그 에너지가 넘치시고요. 네. 긍정적이셔요. 다들 긍정적이셔가지고 네. 이렇게 모이면은 너무 재밌어요. 아. 저는 그분들이 너무 소중하고 네. 그분들 말씀 들으러 가는 재미로 정토회관 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정토회관 다니고 싶을 정도로 그죠. 그 자랑이 네. 긍정 에너지가 가득한 네. 곳 네. 정토회교다. 네. 아, 두 분 모시고 이야기하다 보니까요. 벌써 1부를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다 하지 못한 이야기는 다음 주 2부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